얼마 전에 이분 돌아가셨죠. 1950년대, 196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 김정일이 탐내어 납치까지 한 배우 김지미, 엄앵란 씨와 함께 한국 영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한국 영화계를 부흥시켰던 여배우,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최은희 씨입니다. 네, 신상옥 감독님과 함께 북한의 납치까지 되기도 하셨던 한국 영화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이 삶의 마지막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척추협착증으로 인해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셨던 것, 입양하여 길러준 일남일녀의 자식의 외면 속에 외롭게 요양원에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보내셨던 것 혹시 아십니까? 이분 자신의 장례식에는 김도양 선생님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장송곡으로 틀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린 참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분은 마지막에도 여러분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이럴 때는 꼭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여 오늘은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환절기에 가장 많이 생기는 뇌출혈과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나이라면요, 또한 중년 이후라면요, 다른 무엇보다 이 질환에 관해서는 꼭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다른 질환이야 병원 좋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절대 병은 자신에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는 괜찮아, 별거 다 신경 써,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제 장모님이 몇 년 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물론 절대 누구도 장담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신경과 의사들은 이 뇌출혈을 3시간 이내에만 치료를 한다면 그 결과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별것 아닌 듯 하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큰일을 당하신다고 말을 하네요. 일전에 외국의 한 신문기사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요. 어느 파티장에서 한 부인이 휘청하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을 하니까 그 부인은 구두가 새 것이라서 잠시 휘청했을 뿐이라고 했다고 해요. 하여 물론 그날 파티를 모두 즐기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그 부인은 사망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파티에서 그 부인은 뇌졸중을 일으킨 것이었고요.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부인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준비이고 대비입니다. 또 하나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이는 비단 건강뿐 아니라요, 우리 삶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 오늘은 정확한 뇌졸중을 판단하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뇌졸중은 발병하면 즉시 이를 인지하고 또한 진단에서 3시간 이내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을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네, 모든 의사들은 이 처음의 석자 STR을 꼭 기억하라고 하네요. 앞서 그 부인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이 뇌졸중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살 수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듯이 여러분 역시 이 석자를 꼭 기억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갑작스런 이런 분이 계실 때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S입니다. 이는 스마일이죠. 즉 웃어보도록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T는 토크입니다. 네, 말을 하도록 시켜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한 문장을 더듬거리지 않고 답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R은 rise입니다. 네, 두 팔을 들어 올려 보도록 시켜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응급실에 가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고 문헌에 보면 우리의 건강은 모두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수상론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태음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약한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 태음인의 가장 큰 특성은요,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폐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손발이 차가운 특성 역시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니 손발을 자주 주물러 주시는 거 하나의 좋은 치료법일 수 있겠죠. 우리 조상님들 항상 도인체존이 기체존이 하시면서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체조의 시작은 반드시 손뼉을 많이 치시고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 태음인 분들은 검지손가락이 약하고 굴곡이지거나 약지손가락이 약하고 굴곡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늘고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이죠. 꼭 이런 분들 검지, 중지, 약지를 자주 만져주시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환절기라면 자주 이 부분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시고요. 자주 만져주시고 마사지해 주시는 것이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켜 주는 데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반지가 있으시다면 검지손가락이나 약지손가락에 끼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늘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습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문제에 관해서 진단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관해서 대처를 하는 습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삶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모든 것들을 유비무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셨고요. 이에 대한 학문으로 사주학, 관상학, 풍수학, 수상학, 한의학 등의 학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삶이라도요, 아무리 만인의 추앙을 받았던 삶이라도요, 어쩌면 마지막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이는 나의 삶을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쉽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